쓸모아.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가해달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분간의 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번이나 먼저 한국에 전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K방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려 한다는 분석과 우려가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G7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6개국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만이 수치상으로는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어느 전문가나 언론도 칭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의 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이 모여서 컨닝해봐야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을 알고 그냥 반에서 1등하는 애를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저 성적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7개의 선진국 모임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내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7개국만 포함된 G7 체제를 허물고 새롭게 G11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G7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 2019년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에서 AI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키트를 생산해 전세계에 보급했고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참여를 이끈 프랑스와 캐나다는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평범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12개 경제대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품은 실제로 모든 국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이오 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위기를 관리할 때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리더십을 입증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캐나다 기자의 말처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한국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는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을 했지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있었음에도 치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인간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페롯의 실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넥신 컨소시엄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X19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백신 중 처음으로 신청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클로로퀴는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베가 기대했던 아비건도 부작용이 심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영국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못지않게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에 가장 빨리 치료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아시아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해왔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7국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일본에서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의식하고 자신들은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진단키트의 어이없는 성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이 간이키트를 이용한 검사에서 양성이 된 사람들을 대형 장비로 재검사한 결과 약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간이키트로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이었는데 다시 정밀검사해보니 이 중 89.7%는 음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일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일본은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는 제대로 수출되지 못했고 일본은 자체 개발한 형편없는 진단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었던 아베노 마스크는 지금까지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에서 1개월 만에 재밌는 것을 받았다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후생 노동성에서 보낸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곳은 100명이 지내는 기숙사였는데 한 주사당 2장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기숙사 전체에 2장이 배정됐다는 안내문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갖고 싶은 이들은 5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재난지원금도 아날로그 행정이 가로막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주 만에 98%가 지급받았던 한국과 달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이달 안으로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협상을 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연장하겠다는 데는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검사 수를 다른 국가들처럼 늘리지 않고 있기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전체에 감염이 퍼지대로 퍼져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갔다가 오면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검사하기 때문에 일본발 무증상 감염자가 대거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을 입국시켰다가 아베 정권의 거짓말과 일본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본의 확산 정도를 감추려면 한국인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지금 한국이 급부상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장악했던 일본의 반도체 가전은 이미 한국에 밀려났고 이번 팬데믹의 방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같은 한국의 질주를 막고자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말까지 일본이 요구한 대로 조치했으니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WTO 제소를 제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이번 감염병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는 데이코크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200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직면한 호텔 여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의류 잡화, 신발 소매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 업종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았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계 10대 수출 대국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감소했고 이 미국의 3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9.3%나 줄었습니다. 세계 4위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세계 6위의 한국 수출액은 463억 5,300만 달러로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10대 수출국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작아 순위가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감염병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국은 봉쇄나 통제를 하지 않고 방역을 성공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였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줄었지만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의 의료용 방진복은 무려 12만 4천%가 증가하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수출도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냈고 경제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